2026년엔 어떤 우주쇼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B급 감성 우주 덕후의 본격 천체관측 채널 미드나잇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드나잇 채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엔 원하시는 일 전부 다 이루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미드나잇 또한 다양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와 라이브로 여러분께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만든 새해 첫 영상, 이번 영상은 2026년에 일어나는 다양한 천문현상, 다채로운 우주쇼를 소개하는 콘텐츠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행한 2026년 천문역과 천문 어플 스타워크에서 제공하는 천문 정보를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1월부터 출발하겠습니다. 1월 4일 일요일은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는 세개의 유성우를 묶어부르는 3대 유성우 중 하나인 4분의 자리 유성우의 극대기입니다. 4분의 자리는 지금은 사라진 별자리로 용자리와 목동자리 인근에 있던 별자리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별똥별이 떨어지는 유성우가 발생하는 복사점이 형성되는 자리가 4분의 자리가 있던 지점에 있는지라 별자리는 사라졌어도 유성우 명칭에는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4분의 자리 유성우는 시간당 약 80개가량이 떨어지는데 애석하게도 이날은 보름을 갓 지난 달이 밤하늘을 환히 밝히는 데다 심지어 달이 밤중 내내 떠 있어서 별똥별을 보기 매우 힘듭니다. 정말 밝은 빛을 내며 떨어지는 몇 개의 별똥별만을 볼 수 있을 예정인지라 꼭 이날만큼은 별똥별을 보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분들만 도시와 멀리 떨어진 깜깜한 곳으로 가셔서 별똥별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4분의 자리 유성우의 극대 시간은 1월 4일 오전 6시라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과 새벽 시간에 나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에는 혜성을 관측할 수 있는데요. 24P 샤오맛의 혜성이 그 주인공입니다. 24P 샤오맛의 혜성은 공전 주기가 약 8년 정도인 단주기 혜성으로 1월 4일이 지구와 가장 근접하는 때이고 1월 8일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근일점 통과일입니다. 약 7.7등급가량의 밝기로 육안 관측은 어렵고 망원경 내지는 쌍안경으로 관측해야 합니다. 이때 혜성은 새벽 시간 동쪽 하늘에 떠있는 목동자리와 처녀자리 사이를 지나가니 천문 어플 등을 이용해 각 날짜별 혜성의 위치를 파악해 관측하시기 바랍니다. 대략 2월 말까지는 관측이 가능한 혜성이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젠 2월로 넘어가겠습니다. 2월 17일 화요일은 국내에선 관측할 수 없지만 남극 지역에서 태양이 달에 가려 마치 반지처럼 보이는 금환 일식이 발생합니다. 남극에서만 볼 수 있는 우주쇼라서 일반인들이 보기는 매우 힘들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다만 아르헨티나 최남단과 칠레 최남단 그리고 남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부분 일식의 형태로 우주쇼가 발생하니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의 발생은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12분이니 시차를 계산하셔서 일식 관측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2월에도 혜성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C2024 E1 비에르초스 혜성이 그 주인공입니다. C2024 E1 비에르초스 혜성은 수백만 년의 공전 주기를 갖고 있는 혜성으로 1월 20일에 근일점을 통과하고 2월 17일에 지구를 가장 근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가장 근접한 2월 17일 이후부터는 북반구 하늘에서 이 혜성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월 말 정도부터 저녁 시간 남서쪽 하늘에 고래자리 인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약 8.7등급가량의 밝기인지라 육안 관측은 어렵고 망원경이나 쌍안경 등으로 관측하셔야 하는데 이 또한 크기가 좀 큰 장비로 봐야 할 것입니다. 혜성은 3월 무렵이면 안 보일 예정이니 2월 말에서 3월 초에 바짝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밝기가 밝지 않아 그렇게 잘 보일 혜성이 아니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 3월로 가보겠습니다. 3월에는 초대박 우주쇼가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개기월식입니다. 그것도 무려 정월 대보름날 펼쳐지는 개기월식인데요. 3월 3일 화요일 저녁 6시 49분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식이 시작되고 서서히 달이 지구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 밤 8시 4분부터 본격적인 개기월식이 시작됩니다. 밤 8시 34분 개기식의 최대를 보이다가 밤 9시 3분에 개기식이 종료되고 부분식으로 전환되어 밤 10시 17분에 부분식까지 종료되고 밤 11시 24분에 달이 지구의 반그림자까지 완전히 빠져나가면서 이날의 개기월식의 전 과정이 종료됩니다. 이날 날이 맑으면 전국에서 개기월식의 전 과정을 볼 수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호주, 북미 지역 등에서 관측 가능합니다. 미드나잇 채널에서는 날씨만 허락한다면 무조건 2026년 개기월식의 전 과정을 실시간 생중계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이니 미드나잇 채널에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4월로 떠나겠습니다. 4월 23일 목요일은 검은고자리 유성호의 극대기입니다. 검은고자리의 밝은 별 베가에서 조금 떨어진 방향에서 유성호가 떨어지는 복사점이 형성되어 시간당 18개의 별똥별이 떨어질 예정이라 합니다. 극대 시간은 새벽 4시 40분이고 이날은 자정이 지나고 얼마 안 있어 달이 저물어 새벽잠을 포기할 용기와 체력만 있다면 깜깜한 새벽 시간 동안 유성호의 향연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검은고자리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신다면 동쪽 하늘 시야가 괜찮은 곳으로 가셔서 동쪽 방향 하늘을 올려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따뜻한 봄 기운이 완연한 5월로 가보겠습니다. 5월 5일 화요일은 어린이날이면서 동시에 물병자리 에타 유성호의 극대기입니다. 물병자리의 에타별 인근에 유성호가 떨어지는 복사점이 형성되어 시간당 60개가량의 별똥별이 쏟아지는 유성호인데요. 극대 시간은 오후 5시 16분이지만 이번 물병자리 에타 유성호는 제대로 관측하기 힘든 조건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날은 보름을 지난 지 얼마 안 된 하얀 망간의 달이 떠있는 데다 밤중 내내 달이 떠있어 밤하늘이 매우 밝을 예정입니다. 극대기 전후 며칠 동안 보기도 어려울 수 있는데 전부 보름 근처의 달인지라 달빛의 영향으로 인해 밤하늘이 밝아져 많은 별똥별을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정말 밝은 별똥별 몇 개 정도만 볼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5월 31일 일요일은 블루문이 뜨는 날입니다. 여기서 블루문이란 파란 달이 뜬다 이런 건 아니고 달이 초승에서 보름으로 그리고 금음으로 가는데 약 29.5일이 걸려 보통 보름달을 한 달에 한 번 볼 수 있는데 가끔 보름달이 월 초에 뜬 경우 월 말에 한 번 더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볼 수 있는 보름달을 블루문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5월 31일 일요일의 달이 월에 두 번째 뜬 보름달인 블루문입니다. 블루문은 보통 2-3년에 한 번 발생한다고 하고 바로 2026년 5월 31일이 그 주인공이니 이날의 달을 의미있게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름의 시작인 6월로 넘어가겠습니다. 6월 10일 목요일은 금성과 목성의 근접이 있는 날입니다. 여기서 근접이란 우주공간에서 두 천체가 가깝게 모이는 것이 아닌 우리가 보는 밤하늘에서 마치 두 천체가 가깝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즉 겉보기에 가깝게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해가 저무는 저녁시간 무렵 서쪽 하늘에서 목성과 금성이 한데 모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6월 10일 뿐만 아니라 전후 며칠간 목성과 금성 두 행성이 가깝게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0일이 가장 가깝게 붙어있는 날일 뿐이고 전후 며칠간은 두 행성의 근접을 볼 수 있으니 날씨가 허락한다면 저녁시간 서쪽 하늘에서 두 행성의 조우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7월을 살펴보겠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은 물병자리 델타 유성호의 극대기입니다. 물병자리의 델타별 인근에 유성호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복사점이 형성되어 시간당 20개가량의 별똥별이 떨어지는 유성호인데요. 극대 시간은 저녁 7시 2분으로 시간적으로는 매우 나이스하지만 그렇지 못한 원령이 매우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날의 달은 보름에 완전 인접한 모습으로 밤중 내내 떠있을 예정인데요. 그로 인해 밤하늘이 매우 밝아져서 별똥별은커녕 밤하늘의 별도 보기 힘들어집니다. 애석하게도 이날의 유성호는 보기 힘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7월에는 유성호의 아쉬움을 덜어낼 수 있는 이슈가 하나 생기는데요. 바로 혜성의 방문입니다. 7월부터 8월까지 CP 템펠 혜성의 관측이 가능해지는데 이 혜성은 1873년 독일의 천문학자 디레름 템펠이 발견한 혜성으로 약 5년의 주기로 공전을 합니다. CP 템펠 혜성은 7월 초 물병자리와 염소자리 사이에서 보이다 점점 위치를 이동해 남쪽 물고기자리 인근에서 보일 예정인데요. 8월 2일이 근일점, 지구와 가장 근접하는 때가 8월 3일이고 이때 6.9등급에 해당하는 밝기로 보일 예정이라 혜성을 보고 싶다면 망원경과 쌍안경으로 혜성을 관측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저희가 절정으로 치닫는 8월로 넘어가겠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은 3대 유성호 중 하나인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호의 극대기입니다. 시간당 100개가량이 떨어지는 이번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호는 극대 시간이 정오인 점이 아쉽지만 달이 사귄 날에 발생하는 초대박적이고 나이스한 타이밍에 발생합니다. 이 덕분에 달빛의 영향이 아예 없고 깜깜하고 시야만 트여있는 곳에만 가면 무조건 볼 수 있는 최적의 유성호가 되겠는데요. 물론 날씨가 따라줘야 하겠지만요. 아무튼 밤늦게 북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페르세우스 자리 인근에 형성되는 복사점을 중심으로 밤새 별똥별이 쏟아질 예정인지라 북쪽과 동쪽의 시야가 좋은 곳에서 밤새 하늘을 올려다보면 많은 별똥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날 날씨만 허락한다면 미드나잇 채널에서도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호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13일에 유성호 관측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전후 며칠간은 별똥별이 떨어질 예정이므로 여러분이 시간이 되는 때에 유성호 관측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3일과 14일 밤이 가장 적기이며 이날이 어렵다면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밤 혹은 15일에서 16일로 넘어가는 밤도 좋습니다. 특히 주말은 부담없이 관측할 수 있으니 주말간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호 관측을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은 국내에서는 관측이 불가하지만 러시아 북부 일부와 그린란드 동부, 아이슬란드 서부 일부와 스페인 일부 지역에서 백일식이 관측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 4분에 발생하니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백일식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시차 계산을 통해 시간대를 맞춰 백일식 관측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8월 28일 금요일 또한 국내에서는 관측이 불가하지만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전역, 유럽과 아프리카 전역, 그리고 중동과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부분월식이 관측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 13분에 부분월식의 최대를 볼 수 있으니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본인 거주 지역의 시간대를 계산하셔서 부분월식 관측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9월로 가보겠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은 추석이자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는 날입니다. 둥실 뜬 보름달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고 가족, 친지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9월을 지나 10월로 넘어가겠습니다. 10월 4일 일요일은 토성이 충에 위치해 오는 날입니다. 여기서 충이란 지구 궤도보다 바깥에서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태양, 지구, 행성의 순서로 위치할 때를 뜻하는데 충이 될 때 행성이 지구와 가장 가깝고 밝게 빛나는지라 이날이 해당 행성의 관측 최적기라 할 수 있는데요. 10월 4일은 토성이 충에 위치해 오는 날이라 토성이 평소보다 훨씬 밝게 빛나 보이고 관측 시에도 훨씬 잘 보일 겁니다. 밤 9시가 가장 충에 위치한 때라 시간도 매우 나이스하므로 이날은 망원경이 있는 분이라면 모두 토성 관측에 도전해보시고 망원경이 없는 분이라면 천문대로 달려가셔서 천문대 망원경으로 토성 관측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일요일은 화성과 M44 프레세페 성단의 근접이 발생합니다. 10월 11일 자정 너머에 동쪽 하늘을 올려다보면 붉은색의 화성이 M44 프레세페 성단과 초근접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망원경으로 관측해서 내 눈에 담거나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이 멋진 순간을 남기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제 가을의 끝자락인 11월로 떠나겠습니다. 11월 13일 금요일은 황소자리 북쪽 유성우의 극대기입니다. 시간당 15개라는 소소한 숫자로 떨어지는 이 유성우는 황소자리 인근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복사점이 형성되어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극대 시간은 새벽 3시 2분으로 12일과 13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대에 관측하시면 극대 시간까지 챙겨서 유성우 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남쪽 하늘이 잘 보이는 시야를 가진 깜깜한 곳에서 유성우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1월 18일 수요일은 사자자리 유성우의 극대기입니다. 이번 사자자리 유성우는 시간당 15개가량의 별똥별이 떨어질 예정으로 극대 시간은 오전 8시 45분이라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대에 나가셔서 유성우 쇼를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자자리 유성우의 경우 약 33년마다 엄청난 양의 별똥별이 떨어지는데요. 애석하게도 이번 사자자리 유성우는 엄청난 유성우 쇼의 시기는 아닌지라 많은 양의 별똥별을 보기 힘듭니다. 다행스럽게도 자정 무렵에 달이 저물어서 새벽에는 깜깜한 하늘이 되어 별똥별을 보기 좋은 환경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북동쪽과 동쪽 방향 하늘의 시야가 열린 깜깜한 곳으로 찾아가 하늘을 올려다보신다면 사자자리 유성우가 주는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2026년의 마지막 12월로 넘어가겠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은 3대 유성우 중 하나인 쌍둥이 자리 유성우의 극대기입니다. 시간당 무려 150개가량의 별똥별이 떨어지는 이번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여러모로 관측하기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는데요. 먼저 달이 밤 10시 전에 저물어서 10시 이후로는 달빛의 영향이 없는 깜깜한 밤하늘로 세팅이 됩니다. 거기에 극대 시간이 밤 11시로 달이 저물고 얼마 안 있어 유성우가 절정에 달하는 극대 시간까지 찾아오니 그야말로 최고의 관측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정말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월요일이라는 점 하나인데요. 하지만 별을 좋아하고 우주쇼에 미쳐있는 우주덕후 분들이라면 요일이나 시간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이 엄청난 우주쇼를 보러 떠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쌍둥이 자리 인근에 형성되는 복사점을 중심으로 미친듯이 떨어질 별똥별을 보기 위해선 동쪽과 남쪽의 시야가 좋은 깜깜한 곳으로 찾아가셔야 하는데요. 그래야지 좀 더 많은 별똥별을 볼 수 있으니 가장 최적의 장소를 찾아가서 이날의 우주쇼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날씨가 맑아야지 볼 수 있으니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제발 이날 날씨가 맑기를 바라며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드나잇 채널에서는 당연히 이날 날씨가 허락한다면 무조건 2026 쌍둥이 자리 유성우 실시간 관측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목요일은 2026년의 마지막을 장식할 우주쇼 하나가 펼쳐지는데요. 바로 연중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이 바로 이날 떠오릅니다. 슈퍼문이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의 보름달을 의미하는데요. 이날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약 35만 6,700km로 평소의 보름달보다 좀 더 큰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크게 보인다 라는 느낌을 받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202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최고의 우주쇼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이날은 밤하늘을 둥실 뜬 슈퍼문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도 빌고 한 해를 잘 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이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이자 슈퍼문이니 슈퍼 크리스마스 이브문이라고 해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미드나잇 채널도 날씨가 좋다면 2026 슈퍼 크리스마스 이브문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날씨가 좋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이렇게 오늘은 새해맞이 첫 영상으로 2026년에 일어나는 각종 천문현상, 특별한 우주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번 2026년도 여러분의 흥미와 기대감을 높일 대단한 우주쇼가 많이 포진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가장 기대되는 우주쇼를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나온 것 말고도 영상에서 소개되지 않은 천문현상이 있다면 이 역시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도 미드나잇 채널에 많은 관심과 성원, 사랑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 미드나잇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 사람입니다. 2026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영상을 통해 천치관측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미드나잇이었습니다.